422번하고 문제를 422. 얘도 상당히 중요하죠. 뭐 중요한 것만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보세요. 여기 뭘 쓰는 거냐면 기내식 요것만 하나 알면 돼요. 이 식을 우리가 이제 평면도에 그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이렇게 했을 때 가계 이등분선인데 얘가 가계 이등분선인데 A하고 얘하고 B 여기를 뭐 C, D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쓰지 않아요? A 대변에 C 대고 D다. 이게 B 대식. 닮은 B예요. 얘하고 B는 얘하고 B하고 어때요? 같아요. 얘하고 B는 얘하고 B가 어떻다? 그게 중요해요. 오케이? 그거 이용해서 두세 번 이제 반복이 되면 420회 풀 수가 있어요. 오케이? 얘하고 또 구별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지? 무슨 정리가 있다 그랬죠? 하프스의 정리가 있어요. 얘는 가계 이등분선이고 지금 여기 있는 요 식은 이렇게 있으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때요? 같아. 중점을 M이라고 하고 A, B 이렇게 있을 때 그다음에 선을 연결하면 그렇죠? 이 길이 같을 때요. 여기서는 뭐가 생기죠? A, 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 2배 AM의 제곱 플러스 뭐가 돼요? MC 이렇게 가든가? 이거 뭐야? 합수의 정리가? 오케이? 즉 요놈의 제곱 플러스 요놈의 제곱은 요놈의 제곱하고 요놈의 제곱하고 이게 플러스 여기 뒤에 있는 걸 따로 이게 맞을 거야 이게 아마 얘가 파푸스의 정리는 중선의 정리 일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거울 중자 중선의 정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는 잘 안 나와. 얘는 잘 안 나오는데 얘는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얘가 더 중요하긴 하지. 그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또 많이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답에 보듯이 그치? 가계의 등분선을 2개 줬다면 여기 이렇게 하나 주고 이렇게 해서 또 여기와 여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냐면 여기와 여기를 비교해줘서 여기와 여기 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요놈하고 요놈의 비는 여기가 2등분이니까 요거하고 요거의 비하고 얘가 어때? 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세 번 쭉 연결해서 푼 거야. 되겠니? 얘가 별표가 5개라고 해놓고 이것도 연결해가지고 얘를 잘 이용해라. 가계 이등분선이면 요것 대 요거는 요것 대 요거. 요게 만약에 3대 5다 여기 3대 5. 또 한 번 여기서 요 그림에서 요것 대 요것의 비는 요것 대 요거에 비해서 얘하고 비를 그냥 푼 거야. 딴 거 없어요. 되겠니? 무시무지하게 중요하다. 얘는 중선의 정리라고도 하고 파푸스의 뭐라고 하기도 하죠. 정리라고 하기도 하죠. 얘는 주로 원과 관련해가지고 좀 나와요.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책에서 보긴 좀 어렵지만 한 번 나왔었어요. 한 번.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다시 이제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서 뭐가 되냐면 벡터의 뭐 성분인가 뭔가 그걸 이제 우리가 해석해 들어서 어디서 공부를 하는 거냐면 그렇죠. 392페이지부터 할 거예요. 392페이지부터 이렇게 앞으로 가서 하는데 여기는 쉬워요. 성분이 제일 쉬워. 그리고 제일 빨리 끝나는 거야. 성분 내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분은 뭐라 하기 위해서 내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보면 오늘 수학 세례는 3시간이에요. 3시간.
제 시간에는 되고 접선의 방정 시간 접선이 아니라 무한 끝났고 극한 대한 함수의 연속 뭐 이런 거 할 테니까 이제 성분으로 합니다. 성분 벡터의 성분. 벡터의 성분을 왜 하느냐 이제 이거예요. 벡터의 성분 물론 한자로 되어 있지만 성분에다가 밑줄을 긋고 벡터의 성분을 왜 배우는 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얘들아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벡터가 이렇게 이건 쓰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벡터가 A가 있고 벡터가 B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서 평행 사변형법 또는 얘를 이쪽 옮겨서 삼각형법에 의해서 일일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타겟을 잠깐만 이랬단 말이야. 얘를 뭐 항상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 발전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뭐 합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일일이 그려가지고 합차 그다음에 일직선상에 있어서 이런 거 가지고 하기 귀찮은 거야. 그래서 뭐냐면 이 해석학이라 아주 해석학이 도형을 이제 연구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나이 드신 분들끼리 모여서 성분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성분은 뭐냐면 벡터를 뭐 하겠다? 대수적으로 뭐 한다? 연구하겠다. 도형을 가지고 연구를 할 때 대수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실수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의 연산으로 의해 가지고 했다. 대수적이라는 게 뭐라고요?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고 이런 대수적으로 연구를 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분을 도입했더니 그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나요? 성분은 벡터를 대수적으로 연구하겠다. 정의를 이렇게 내린 거죠.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해서 좌표 축의 대응을 시켜가지고 대수적으로 연구하겠다. 그거밖에 없어요. 벡터 이렇게 있으면 다른 이제 순서 바뀌었는데 벡터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얘를 그냥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시작하는 점을 어디에다가 원점에다 갖다 놓고 저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벡터를 이렇게 여기다가 뭐 x, y 축을 집어넣어서 연구를 하겠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기 5가 오고 여기 x, y 여기는 벡터 OA 이렇게 우리가 쓰겠죠. 그래서 이 벡터 OA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무슨 축? x축 그리고 y축에 이렇게 대응시켜서 얘를 A의 1, 얘를 A의 뭐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벡터 OA를 x 성분과 y 성분을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항상 벡터를 쓰는 데 있어서는 뭐가 되냐면 규칙이 있어요. 여기를 라지 OA를 놓으면 성분은 무조건 스몰 A로 써요. 라지 O면 성분은 무조건 B1, B2, B3 이런 식으로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에서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좌표가 잡혔으니까 하나만 우리가 정리하자. 여기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벡터 OA의 뭐 크기라고 하자. 되겠니? 그래서 벡터 OA의 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의 원점부터 거리니까 이 점이 A1하고 A2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벡터를 좌표 평면에 대응을 시켜 보니까 대수적으로 연구가 되고 편하더라. 오케이? 자, 그리고 내적까지 정의해도 벡터 방정식까지 다 만들 수 있더라. 이게 벡터의 성분이에요. 자, 성분에다 뭐라고 쓰시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대수적 연구라고 썼죠. 그리고 콤마하고 또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점을 뭘로? 원점으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시점을 원점으로 했을 때를 성분이라고 얘기해요. 시점이 원점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하는데 여기 이제 하나만 더 뭐가 있냐? 이렇게 성분으로 나타낼 때는 단위 벡터라는 게 있어요. 단위 벡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단위 벡터는 뭐라 그랬지? K. 크기가 1인 뭐라 그랬니?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기본 단위 벡터라는 게 있을 거예요. 기본 단위 벡터. 크기가 이른 벡터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기본 단위 벡터는 뭐냐면 축상의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본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뭐가 되냐면 x축의 요 길이가 1이야. 얘를 2원이라고. 2원? 2x? 축상에 모르겠다. 이따가 책에 있는 대로 따라서 할게요. 책에 따라 다 다르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 얘하고 얘를 뭐라고? 기본 단위 벡터라고 해요. 축상의 x축과 y축상에 여기에 있는 이러한 벡터는 이렇게 크기가 얘가 만약 1이다. 얘는 기본 단위 벡터는 아니에요. 축상에 있는 것만 뭐다? 기본 단위 벡터라고 한다. 단위 벡터가 아니고 기본이란 말을 붙여요. 오케이? 이런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냐면 평면이기 때문에 2차원만 하고 3차원은 이제 공간 벡터 페이퍼 바꿔가지고 우리가 또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벡터 A를 A1, A2 벡터 B를 B1, B2라고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합하고 차를 그냥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더라. 벡터 A 플러스 B 마이너스가 같은 성분끼리 더하고 빼고 A2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이제 뭐냐면 연산을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두 벡터가 합이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냥 같은 성분끼리 더하고 빼고 하면 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벡터 K에 A가 있으면 벡터 A를 실수배한다는 얘기는 각각의 성분을 실수배해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케이? 마이너스를 붙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되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뭐다? 지금부터는 이제 벡터 연구를 아까처럼 그림으로 안 하겠다. 계산으로만 이제 우리가 하겠다. 이게 벡터의 뭐다? 성분이에요.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391페이지에 보면 뭐 1차 종속, 1차 독립이란 말이 있는데 리니어 뭐가 돼요? 1차 독립하고 종속이 있는데 리니어 뭐 디펜더리 이런 건데 이거 필요 없는 얘기예요. 오케이, 알았어요? 함수를 따지면 또 우리가 우리가 얘기하는 게 더 복잡할 것 같아요. 되고 어디로 가냐면 393페이지를 바로 가도 돼요. 393페이지 보면 무슨 얘기니? A 플러스 대수적으로 하면 돼 그냥 무조건. A 플러스 B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A하고 B 벡터가 있으면 X는 X끼리, Y는 뭐끼리? Y끼리. 오케이? 되겠니? 더하면 되고 3A-4B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니? A를 몇 배? 3배. B를 몇 배? 4배에서 같은 성분끼리 뭐 해라? 빼라 이런 얘기야. 그치? 그래서 처음 하는 사람들은 써보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벡터를 우리가 이제부터는 계산에 의해서 식의 연산에 의해서 풀려고 하는데 룰이 있다. 더하거나 빼거나 할 때는 같은 성분끼리 더하거나 빼고 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뭐가 되냐면 벡터 3A-4B는 A를 3배. 3배 할 때 어떻게 한다? 각각을 3배씩 해줍니다. 그 뒤에 있는 걸 4배 해가지고 해주면 되겠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니? 이렇게 했을 때 A, B를 구하래요. 어떻게 구하냐면 벡터 2A 마이너스 벡터 B가 뭐가 돼?
4이고 그다음 벡터 3a 마이너스 벡터 2b가 얼마야? 이럴 때 벡터 a, b를 구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연산하고 똑같단 말이야. 벡터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몇 배? 3배. 얘를 몇 배? 2배에서 a를 없앤다 b를 구하. 여기를 몇 배 해줘요? 2배에서 빼도 되지. 그래서 그냥 수학을 우리가 계산에 의해서 풀듯이 그냥 계산하세요 이런 얘기야. 근데 뭐 수업을 나가는 게 안 할 수는 없잖아. 기본을 정리하는 마지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는 그냥 뭐 한다? 기출문제로 넘어갑니다. 6월달에 책이 나오면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일일이 정리하면서 가지도 않아요. 뭐 풀고 와라 이렇게 간다. 우리가 했던 것 중에 몇 번 중에 그거 풀어라. 그리고 이제 뭐야? 기출문제 넘어가니까 얘를 이제 몇 배 하냐면 내 얘기는 이렇게 요거 하나만 풀고 갈게. 4a 마이너스 2b에서 얘를 여기다 몇 배? 2배를 하면 여기가 8하고 얼마? 2가 된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응? 대수적으로 계산해라. a를 구해낸다라고 생각하면 얘를 뭐 하냐 빼면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7 벡터 a는 같은 성분끼리 빼니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라. 되겠네.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3a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쨌든 계산해서 푸세요. 풀면 돼. 되니까 7a가 아니면 얼마니? 미안. 마이너스 a 이렇게 하면 돼. 너무 쉽다고 무시했는데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얼마?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하면 그냥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뭐하니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a-3b는 벡터 a를 구하고 b를 구해서 b에다 마이너스 2b에서 또 연산을 해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394페이지로 갑시다. 394페이지로 가면 가장 빨리 끝나는 데가 여기 성분이에요. 393페이지 보면 뭐가 되냐면 이게 뭐야 이게 그치? P는 2의 x 3i가 성립하는 a, b를 구하라.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P가 얼마야? 마이너스라고 2는 x를 몇 배? 2배 하고 y를 3배해서 2x를 뺀단 말이야. 그 성분이 어떻다? 같다. 이해가요? 그래서 이번엔 394페이지도 뭐가 되냐면 수학이 아니라 뭐야? 산수죠. C를 여기는 그냥 한 번씩 풀어봐. 여기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시간 딜레이가 되겠지만 그냥 수학을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이 (394페이지까지) 내가 설명할 건 아니잖아요. 그냥 풀고 이렇게 해서 풀고
11, 15 암산으로 써야겠다죠. 암산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뭐 선생님이 설명 안 해주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알겠니? 예전 같았으면 오케이 나도 풀어라 그냥 넘어갔는데 어쨌든 확인은 해주고 간 거예요. 오케이 확인. 되겠나요? 지금 몇 페이지 했는지도 모르겠다. 394 넘어가서 390 얼마? 5로 가겠습니다. 5. 두 벡터가 평행인 T. 두 벡터가 평행하면 무슨 배가 돼야 돼요? 실수배가 돼야 되죠? K 실수배가 돼야 되니까 벡터 A에다 K를 곱해가지고 그 뒤에 있는 뭐하고 B하고 어떻다 같다. 라고 놓고 성분을 뭐 하는 거니? 비교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무슨 배? 무슨 배? 돛담배? 응? 실수배?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7-2t 지금 무슨 얘기냐? 벡터 B는 연립방정식 푸는 거죠. 벡터 B는 K의 벡터 A 여기다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성분끼리 어떻다 같다 라고 하면 되지. 여기 밑에 보면 뭐 지바공대, 그 다음에 히로시마 국제대, 그 다음에 교토 산업대 이렇게 출제가 됐었던 데들도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5점짜리로 벡터 공부했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고 요즘은 안 나오고 오래전에 나왔던 거고. 이렇게 하면 여기 뭐가 돼? 양쪽 비교하면 되는 거야. 비교하면. 됐니? 더 뭐 얘기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오케이. 자, 396페이지는 뭐냐? ABC가 있다. ABC의 도시 성분의 크기를 각각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4는 이렇게 돼 있을 때 뒤에 작성이 뭐 간단한 거네요. 두 대각선의 물과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얘기하는데 좌표 평면에 2라고 얼마? 3이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이 얘기는 뭐가 똑같냐? 벡터 OA가 얼마? 1하고 3이다라는 얘기하고 같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그다음 B가 뭐야? B가 이 B가 뭐라고 돼 있냐면 B가 3하고 얼마? 마이너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OB가 3하고 마이너스 C가 4하고 1이면 벡터 OC가 4하고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똑같죠? 이 얘기잖아. 오케이? 뭐라 그랬죠? 이와 같이 X와 Y로 표현이 되는 건 분명히 얘기했죠. 성분에다 몇줄 긋고 대수점 연구를 하겠다. 그리고 시점이 원점이다. 오케이? 다 이거하고 같다. 이걸 가지고 뭐 하냐면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벡터 A, B는 전부 다 뭘로 바꿔요? OB-5. 그치? 얘가 먼저 그냥 맞추는 거. 여기 있는 놈들이 다 기준이 오니까 5를 시점으로 해서 바꿔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BC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벡터 OC 마이너스 OP 뭐 이런 식으로 해서 OC 마이너스 오면 여기서 얘를 빼면 되는 거고 여기서 얘를 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되겠니? CA는 OA 마이너스 뭐죠? CA는 OA 마이너스 OC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평행사변형에서는 어떠한 성질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평행사변형일 때 대각선을 그으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고 요 길이가 같아요. 이게 평행사변형의 성질이죠. 그거 이용해서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을 뭐하면 돼요? 풀면 되는 거예요. 되겠나요? 그래서 당연히 얘하고 얘는 이렇게 평행이고 얘하고 얘는 이렇게 당연히 평행이 된다는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되겠니?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이용해서 풀어주면 된다. 네?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A, B, C, D D의 좌표를 구하고 쉽죠? 그렇죠? A, B, C, D 이놈의 좌표는 이놈하고 이놈의 중점을 구하. 이놈하고 이놈의 중점 얘를 뭐 X, Y라고 하든지 A, B라고 놓고 풀어주면 얘하고 얘가 중점이고 얘가 중점이고 거기 X, Y가 물려 들어가면 되겠나요? 두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라. 두 대각선의 길이. 그건 뭐야? D의 좌표가 나오면 요 점하고 요 점의 두 점씩 거리 구하는 공식, 두 점씩 거리 구하는 공식이면 당연히 나오니까 별거 없다. 되겠나요? 오케이?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6, 397, 395, 396도 할 게 없다. 쭉쭉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7페이지는 그래도 밑에 보니까 방위대라는 데 나왔대. 방위대. 이 나라는 좋은 나라네요. 우리나라는 방위 지금도 있나? 방위라는 게 없어졌죠? 사회에 뭐라 그러지? 사회 공무용 뭐 그걸 바뀌었는데 이거는 좋은가 봐요. 방위들도 케어해주는 대학이 있나 봐요. 그렇죠? 방위 대학도 있어요. 농담이고요. 1번은 방위 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군대에 가는 요원들을 뭐요? 대학생들을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 졸업하면 우리나라 사관학교처럼 군대를 가야 돼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관학교라는 게 없어요. 방위대학이라고 해놓고 방위대도 있고 방위의과대학도 있어요. 사관학교 같은 데서 군인들을 케어해주는 의사들만을 만들기 위한 방위의과대학도 있어요. 같은 데서 나라에 사는 나라에서. 근데 거기는 외국인이 못 가요. 오케이? 네? 네, 그런 대학에서 이제 밑에 냈었다고 하네요. 그죠? 그런 거다. 자, 그랬을 때 크게 이거 얼마나 쉽니? 그죠? 한번 문제 보세요. 그냥 완전적으로 바꾸면 그걸로 끝이야. 그치? 옆에 뭐 그림이 거창하게 나와 있는 거 같은데 필요 없는 거예요. 그쵸? 대수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뭐가 되냐면 벡터 A 그리고 벡터 TB 벡터 A가 얼마냐? 2하고 얼마요? 1 그 다음에 B에다 T를 곱하니까 3T 얼마니? 4T 이렇게 오겠죠. 이게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TB예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 플러스 얼마? 3T 1 플러스 뭐가 돼요? 4. 그러면 이 각 크기는 뭐라 그래서 크기는 아까 원점부터 거리니까 요 크기는 루트 뭐가 돼요? 2 플러스 각각의 성분의 뭐가 되냐? 제곱 1 플러스 4t에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되겠니? 응? 왜냐하면 얘가 성분이고 성분 앞에서 크기라는 것은 각각의 성분을 모아면 된다?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되죠. 요놈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을 때 요놈을 구하면 돼요. 요놈이 뭐가 되도록? 여기 뭐가? 최소가 되도록 보시면 돼요. 얘는 어려운 게 없단 말이야. 얘는 뭐가 되냐면 t에 대한 몇 차가 돼요? 2차. t에 대한 2차니까 되겠니? 완전 제곱으로 바꾸면 돼요. 이거 전개하면 t에 대한 2차니까 최소가 되니까 최소. 얘는 뭐가 되는 당연히 뭐가 되니? 완전 제곱이 되는 이런 형태를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뭐가 나오냐면 됐네 끝났네 그렇죠? 완전 제곱이 된다.
이거 전개해서 완전적으로 바꾸는 건 수학도 아니고 산수다. 산수. 그렇죠? 대학을 가에 따라서 이거 2차식 전개해서 완전적으로 바꾸지 못하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술로 지금 바꾸세요. 오케이? 그런 학생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냥 심한 말을 했다. 밑에 있는 것도 100% 어떠니? 똑같죠? 그쵸? 밑에 옆에 이제 음미 뭐 이런 얘기 했는데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난 눈을 딱 보면 알겠는데 그냥 대수적으로 하시면 돼요. 음미는 시간 많은 사람들 하는 거야. 오케이?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연수 문제가 있네. 연수 문제에서는 7, 8, 10이 중요한가 봐요. 7, 8, 10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야. 7, 8, 10이 중요하다. 7번은 단위 벡터라는 얘기가 있고 8번은 회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0번은 그렇지 그냥 실수배라고 해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최소값을 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까? 10번에 2번 한번 해보세요. 10번에 2번 최대 최소는 나올 수 있어요. 완전적으로 바꿔가지고 하는 게 쉽게 있습니다. 8번 하나 더 풀고 이제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성분이 가장 빨리 끝나는데 실력 점수로 만약 했다면 여기 이제 20분 만에 끝나는 단원이긴 한데 너무 빨리 그냥 지나가 버리면 너무 성의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몇 번이냐면 10번에 2번 10번에 2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산수니까 두 점 뭐가 되냐면 A하고 B가 X축상의 동점 P에 대해서 두 점과 X축상을 움직이는 동점 P에 대해서 이 P의 여러 개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는 동경 전기대학에서 나왔던 거네요. 좋은 대학이에요 여기. 자 그러면 그거 하고 위에 8번을 조금 쉽게 회전 변환을 우리가 복소 평면이 아닌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해보세요. 얼마나 쉬우게 하면 연수 문제니까 냅둡니다. 5하고 얼마? 2가 있고 B가 얼마니? 1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뭐가 P는 X축을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X하고 얼마라고 나요? 제로라고 놓으면 돼요. P는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에서 산수잖아요. 벡터 PA 플러스 P 뭐라고 했니? 이거는 필요 없어요. 얘는 뭐가 필요 없느냐? PA, PB는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이야. 얘를 뭘로? OA 마이너스 OP 이렇게 바꿔야 돼. 그 다음에 OB 마이너스 뭐 OP 이렇게 바꿔가지고 성분으로 나타난 다음에 각각의 성분이 뭐 제곱이 P가 되니까 수학이 아니라 뭐다? 산수를 되겠죠. 얘는 2배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서 얘를 뭐 하는 거 빼니까 5 마이너스 X 5 마이너스 X가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얘는 얼마? 2 그죠? 5P가 요거잖아 X 그래서 뭐가 되냐 5에 여기서 얘를 빼고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제로가 되고 5P 여기에서 얘를 빼 얘는 1 마이너스 X가 되고 얘 얼마야? 마이너스 이렇게 가겠지 되겠니? 오케이? 또 이거 하면 돼요 이거 여기다 우리가 집어넣으면 10-2x의 4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거 우리가 풀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가니까 얘는 10에서 1 빼니 같은 성분 얘하고 얘를 계산하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9 마이너스 얼마 3x 더하기입니다. 아니구나 9가 아니고 얼마야 11, 10 응? 11
11 마이너스 뭐 3x 이렇게 가나요? 다시 오비를 잘못 썼네. 오비를 위에 걸 썼네. 오비가 마이너스라고. 아이 다 틀렸다. 여기 이걸로 풀게 그냥. 어? 여기 오비를 잘못 썼어요. 오비를 여기 쓸 때 O하고 B를 그 위에는 2라고 마이너스 그냥 이걸로 그냥 풀게요. 오케이? 이걸로 11x 그런 문제 두 개 푸는 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얼마? 3 이렇게 한다. 안 지우고 요거를 잘못 썼으니까 잘못 쓴 대로 그냥 풀겠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뭐가 돼? 루트에 11 마이너스 3x에 뭐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이런 걸 완전 제곱으로 바꿔 풀면 된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다음 8번 하나 풀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갈게요. 8번 복수평면에서 90도 회전하는 거거든. 어? 졸만 돼.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몇 번이냐면 8번. 8번을 보자. 8번. 자, 8번을 보세요. 8번. 유민이나 여기 또 다른 사람 또 수학 쓰게 하는 사람이 상욱이 결이 복서평면으로 해봐. 복서평면으로 한번 해보세요. 네 명밖에 지금 한 명이 안 왔네. 혜인이가 안 왔나? 혜인이 오케이. 원어를 위에서 듣고 있으니까. 혜인이가 안 왔구나. 아니 동포가 왜 안 왔어? 이 8편에 별판 3개 해놔라. 굉장히 그 입시에서 중요한 기하학적으로 이제 좀 알아봐야 될 게 있네. 굉장히 좋은 문제야. 좋은 문제니까. 별표 뭐 5개로 해도 되겠다. 3개도 좋고 3개는 5개 끄고요. 거의 뭐 출제가 될 만한 아주 좋은 유형인 것 같아. 얘가 프리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 그리고 말고 그리고 그래서 1분 후에 풀게요. 1분 후에 풀 테니까 잘 보시고 풀이가 봐도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선생님이 풀어가지고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이렇게 있으면 그 복서 평면을 이용한 복서 평면의 회전에 의한 풀이는 여기서 못하죠. 여기서 수학생을 하는 학생들이 없어서 그렇지 많이 없어서 지금 현재 4명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풀 수는 없어요. 그걸 풀 수는 없고 그래서 복서 평면을 집어넣자. 복서 평면을 이용 쉽죠? 몇 도에 전하는 거지? 90도. 저 코사인 90도 그다음에 곱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바뀌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냐는 얘기냐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 문제가 루트 5분의 2하고 루트 5분의 1이라고 있대요.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 잡아가지고 여기는 이 좌표가 여기를 알파 이제 그림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알파 얘를 루트 5분의 얼마 처음에 주어진 건 루트 5분의 2하고 루트 5분의 1이라고 잡겠다 이렇게. 근데 얘를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90도를 회전했대요. 90도 회전. 여기는 요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 좌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가 벡터 A
얘가 벡터 A 이퀄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구해야 뭐가 돼? 벡터가 뭐가 돼요? 벡터 뭐가 되니? B가 돼. 책에 대한 답을 봤어요. 지금 펼쳐서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풀어서 해줄게요. 풀어서. 여기를 이렇게 90도라고 하면 여기 이만큼이 바로 뭐가 되냐면 얼마가 돼요? 90도 플러스 얼마가 돼요? 알파가 돼요. 오케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나오면 되죠. 코사인의 알파가 루트 5분의 2가 돼요. 그리고 사인의 알파가 얘가 루트 5분의 1 맞죠? 그죠? 빗변분의 밑변. 빗변분의 뭐가 돼? 높이라고 봐도 돼. 오케이? 응?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얘기가 돼. 그랬을 때 요점의 좌표는 다른 게 아니고 뭐가 돼요? 뭐가 돼? 사인의 알파라고 했을 때 코사인의 알파라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뭐가 되니? 코사인은 뭐가 돼요? 90도 플러스 뭐가 되니? 알파. 이거는 x좌표. y좌표는 요거에 뭐가 되니? 사인.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코사인의 90도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높이는 빗변만의 사인이니까 여기는 요 길이는 사인의 90도 플러스 알파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풀어야지. 곡선 평면을 하는 학생들은 여기다 그냥 뭐가 푸는데요? 사인 90도? 사인은 몇 도? 90도. 그냥 국법을 끝나요. 그러니까 수학생을 하는 학생들은 어마어마하게 어드밴티지가 있긴 하죠. 그래서 일단은 쟤를 구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얘기야. 코사인의 90도 플러스 알파는 자 얘가 아주 90도 플러스 홀수죠. 얘가 뭘로 바뀌냐면 사인의 알파로 바뀌면서 2, 4분면의 코스 마이너스. 오케이? 얘는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얼마 이렇게 하고 여기는 요놈의 좌표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가 벡터 B인데 벡터 B는 얘가 X좌표잖아. X좌표 벡터 B 요놈에 얘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벡터 5분의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오케이? 자, 그럼 y좌표가 사인이란 말이야. 사인.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풀인데 사인에 90도 플러스 알파니까 얘는 뭘로 바뀌어요? 코사인 알파고 플러스. 얘는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분인단 말이야. 얘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5분의 2 이렇게 가요. 이렇게. 결국은 벡터 A가 얼마냐면 루트 5분의 2고 얘는 주어졌어. 루트 5분의 얼마? 1. 벡터 B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고 루트 5분의 얼마가 돼? 이렇게 났어. 오케이?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니? 어디 갔어? 이렇게 가네. 뭐야 이게? 벡터 얼마야? 루트 5분의 루트 7. 루트 5분의 얘가 타겟이잖아요. 마이너스 4. 이게 뭐라고 그랬니? S의 요거 A 루트 5의 2가 되고 루트 5의 얼마가 돼요? 1이 되고 그 다음에 얼마가 되냐면 어디 갔어? 플러스 T T에 루트 5분의 마이너스 루트 5분의 이거 풀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앞에서 연습했던 거 아니에요. X성분 루트 5에 ES 마이너스 5T X성 2T에서 마이너스 떼주는 거고 여기에서는 뭐가 되냐면 루트 5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얼마 2T 이렇게 하겠죠. 얘가 7 얘가 그냥 같아야 되니까 얘가 얼마에 마이너스 연립방정 10%나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되냐면 ES 마이너스 T는 7 그리고 마이너스 S 플러스 2T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얼마 이거 풀면 돼. 되겠니? 되겠니? 응?
이렇게 해서 8번은 꼭 풀어라. 그리고 7번은 뭐 단위 벡터인데 뭐 크게 문제가 꽤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적으로 갑니다. 내부의 적이 내적인데, 자 399로 갈게요. 그죠? 내적. 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냐면 일본도 그렇고 외적은 안 합니다. 외적이라는 게 있어요. 외적이라는 게 있어. 삼각형의 넓이와 같은 식이긴 한데 그건 사인을 빼면 안 해. 대입에서는 절대 안 나요. 낼 수가 없고 나오지도 않고 정의해서 낼 수도 없어. 일본도 똑같아. 그래서 외적은 하지 않고 뭐가 외적은 하지 않고 내적만 하고. 이제 성분을 왜 하는 거냐면 내적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사실. 그치? 내적. 내적이 중요하지. 내적 함수는 벡터 20점짜리, 25점짜리 거의 없어요. 벡터의 내적은 무조건 쓰는 문제들이 20점 이상 큰 문제 무조건 나오죠. 내적은 무조건 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큰 문제에서는. 작은 문제에서도 여기에서 5점짜리, 10점짜리 많이 나오니까. 내적이 뭐야, 내적이? 내적이. 쉽게 생각하면 이거죠. 자, 우리는 모든 과학도 그렇고 고학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어떠한 하나만 가지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 말고 여러 개를 가지고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끔찍하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죠. 그렇지? 그러면 러시아가 미사일을 빵 때렸어요. 한 발씩 자 5분 후에 또 한 발 5분 후에 또 이렇게 안 쏘죠. 어떻게 써요? 한꺼번에 50발씩 막 쏜다. 팍팍팍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크라이나가 반가워 그러면 뭐 미사일을 맞을 수는 없잖아요. 방공망이 또 돌아가겠죠. 레이더부터 해가지고 A사 레이더가 딱 돌아가면서 50개가 날아오는 그러한 미사일을 다 어떻게 해요? 분석을 해야죠. 고도 몇, 그 다음에 각이 몇 도, 속도가 몇 도, 지금 바람이 부는데 맞바람이냐 뒤에서 밀어주냐에 따라서 몇 초, 몇 분의, 몇 천분의 1초까지 다 계산을 해요. 슈퍼컴퓨터. 그걸 계산해서 여기서 뭐 빵 때리죠. 뭐 요격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미사일이 한꺼번에 몇천 개가 한꺼번에 날라오지 않는 이상 99%를 떨어뜨리는 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요? 헤스볼라가 이걸 5,000발 쏘기 전까지는 신경을 안 썼어요. 사이렌이 울려도 그런 거 없다. 날아오는 거 90몇 %, 99%를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못했지. 99% 떨어뜨리긴 하는데 도시로 오는 것만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한적한 농촌 쪽으로 가는 것들은 당연히 안 5,000개가 날아오는 거는 좀 그렇다 그러지만 뭐 한 100개가 날아온다면 우리나라 다 떨어뜨려요. 다 떨어뜨릴 수 있대요. 모르죠 이제. 방사포하면 5,000발이 한꺼번에 날아오면 쉽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걔네들이 1,000만 원짜리를 싸서 올렸는데 그 가서 격추하는 건 최소한 10억씩이잖아요. 이번에 이스라엘 그 격추시키는데 수조 원씩 들어간대잖아요. 수조 원씩. 하나에 20억, 30억씩 가는. 드론이 하나 날라와도 뭐 20만 원짜리 드론이 날라와도 걔를 가서 때리는 건 수십억짜리가 날라가야 되니까 문제가 되겠긴 하겠지만 그건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하고자 얘기는 뭐냐 뭐든지 딱 하나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석할 수는 없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미사일을 우리가 어떻게 추적하고 하는 게 레이더가 전파를 잡지만 분석은 뭐야 다 벡터 어널리시스예요. 벡터. 복소 해석과 벡터 어널리시스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미분 방정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 움직이잖아. 그 식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얘가 날라오는 그러한 궤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미분 방정, 미분이 된 상태의 식들이 오면 그 슈퍼컴퓨터가 푸는 거죠. 그래서 슈퍼컴퓨터가 없으면 그날의 국방력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바로 풀어야 되니까. 이상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벡터의 내적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이제 벡터를 한 개씩 연구하는 게 아니라 벡터를 2개, 3개, 4개, 100개, 1000개 한꺼번에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기본의 내적이에요. 왜? 벡터가 2개가 있으면 이 두 벡터가 이루는 뭐예요?
각을 가지고 상대적인 위치를 우리가 추적하는 거예요. 이해하나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 전쟁은 이제 수학의 결정체죠. 오케이? 수학이 뒤떨어지는 나라들은 전쟁도 못해요. 컴퓨터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들은 그것도 못하고. 기상 관측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슈퍼컴퓨터가 몇 대냐가 기상 관측이 가장 중요하죠. 왜? 그만큼 뭐예요? 요 1분 1초에서 기상의 조건이 너무 많이 변하니까 그걸 다 데이터를 넣어서 계산하는데 슈퍼컴퓨터가 아니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신호등 있죠, 신호등. 신호등도 그게 다 슈퍼컴퓨터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왜? 순간적으로 교차로에서 또 이동되는 뭐야? 자동차의 양, 속도. 그 다음에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왜? 10초 단위, 20초 단위로 교통신호를 바꿔야 됐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슈퍼 그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요구되는 게 이제 군사, 그 다음에 이제 기상, 교통 이런 거죠. 모르죠. 이제 뭐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지금 슈퍼컴퓨터에서 수천 배, 수만 배, 수천만 배의 그 속도가 나온다니까 그때 되면 이제 진짜 뭐예요? 모든 전쟁의 양상이라든가 뭐 교통부터 해가지고 다 정말 영화에 나오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벡터의 내적이라는 건 벡터가 이렇게 하나 있고 또 다른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시점을 일치시켜가지고 이 두 벡터가 이런 각이 중요해요. 그 또 다른 벡터가 있어. 얘하고 각. 또 다른 그놈하고 또 각.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쭉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벡터가 있으면 우리는 벡터의 내적을 여기는 이 두 벡터가 이런 각을 가지고 상대적인 연구를 하겠다. 왜냐하면 벡터 A하고 벡터 B가 주어지면 좌표축에 집어넣으면 걔 위치는 바로 지정이 돼. X과 Y값, G값이 주어지니까. 얘에 대해서 이쪽에 있는 벡터는 요 각. 오케이? 물론 깊이로 들어가면 더 어마어마한 그 수학적 시스템이에요. 벡터 어널리시스는 수는 어려워요. 나도 잘 못했어요. 오케이? 그런 거다 이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벡터 A하고 뭐 B의 내적을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벡터 A하고 벡터 B의 코사인의 세타라고 정의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모를 건 없어요. 이 벡터 A하고 B의 크기는 루트 A1의 제곱에 A2의 제곱. 요거 크기는 루트 B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이니까 모를 게 없죠. 아까 크기를 정의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성분은 이런 거 대수를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한 거다. 요놈만 정의하면 되는데 요게 바로 뭐냐면 A1의 B1 플러스 A2의 뭐가 돼? 이게 벡터의 내적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면 따로따로 쓸 필요가 없다. 알겠니? 그 벡터 A를 뭐가 되냐면 얘를 A1, 얘를 B1, B2라고 하자. 이게 벡터의 내적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뭐 행렬을 요즘 안 하니까 행렬의 곱하고 비슷하게 벡터의 내적은 정의가 같은 성분끼리 곱해서 뭐여라? 더해라. 그게 벡터의 내적이에요. 그 크기는 다음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중요한 게 두 벡터가 이런 각이 중요해요. 얘를 한 번 더 바꿔서 쓰면 얘랑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 여기에서는 루트 A1의 제곱에 A2 B1의 제곱, B2의 제곱이고 A1의 B1 플러스 A2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내적 오케이? 어떤 사람들은 쉽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지만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니?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뭔가 파생이 되죠. 그래서 일단 각 구하는 거 뭐 이런 것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행 되겠니? 일단 저기까지 써놓고 그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서 할게요. 잠깐 또 쉴게요. 7분만 쉴게요. 아까 너무 많이 썼구나.
7분만 쉴게요. 그래서 몇 분에 다시 시작하냐면 20분에 시작할게요. 오케이? 보세요. 결아. 아, 네가 결이구나. 어? 건이 결이야.